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이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 별의 별하다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서로 불리우며 전세계 독자들의 찬사를 받는 책,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잠재의식의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부터 배워야 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잠재의식에 관한 지식을 쌓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참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봄으로써 영감을 얻고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소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통해 지금 당장 현재의 삶을 더 위대하고 풍요로우며 다채롭고 고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잠재의식의 심연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단지 그러한 자질이 개발되고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잠재력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만 하면 곧 형태를 갖추어 바깥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만약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사고방식이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올라 발명이나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참신한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 안의 무한한 지성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선사한다. 마음을 열고 견문을 넓히면 잠재의식을 통해 얻은 지식이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발휘될 것이다. 잠재의식의 지혜를 활용하면 이상적인 반려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동업자나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 힘, 그리고 빛과 사랑, 아름다움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 비록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면의 힘은 위대하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잠재의식에 숨어 있다. 숨겨진 이 힘을 외부로 끌어내는 법을 배운다면 풍요롭고 안정되며 즐거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여 위기를 딛고 일어나 온전하고 강인하게 활력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유쾌한 경험을 하도록 잠재의식이 마음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잠재의식에는 괴롭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사용한다면 자신을 얽매는 내면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육체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은 하나지만 둘로 나뉜다. 마음은 하나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기능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구분선을 알고 있다. 마음의 두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각각의 기능에는 개별적인 속성과 힘이 있다. 이러한 두 기능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는 많이 존재한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깨어있는 마음과 잠자고 있는 마음, 표면적인 자아와 심층적인 자아, 자발적인 마음과 비자발적인 마음,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 등이 모두 마음의 두 기능을 통칭하는 용어들이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든 이 용어들은 마음의 본질이 이중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책에서 나는 마음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개념을 파악하기에 더 쉬운 용어가 있다면 다른 말로 대체해도 관계없다. 요점은 마음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원에 빗대어 생각하면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정원사다. 나는 온종일 잠재의식의 생각의 씨앗을 뿌린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른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 평화와 행복, 번영의 씨앗을 심고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하며 선의를 실천하자.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생각을 현재의식 또는 이성적인 마음에 완전하게 받아들이자.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마음의 정원에 꾸준히 심으면 눈부신 수확을 거둘 것이다. 마음이 올바르고 진리를 이해하며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롭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그 생각에 반응한다. 상황을 조화롭게 꾸리고 주변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고 과정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문제나 어려움에 부닥쳐도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는 무한한 힘과 전능한 신의 섭리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주변을 둘러보자. 어디에 거주하든 사회의 어떤 부류에 속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내부 세계, 즉 내면을 적극적으로 돌본다. 내면이 외면을 창조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각, 감정, 시각화된 이미지나 조직 원리가 경험을 구성한다. 창조력은 내부 세계에만 있다. 삶에서 겉으로 발현되는 것은 결국 내부 세계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배우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의 원인을 손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줌으로써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 한다. 원인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을 어이없게 허비한다. 삶에서 갈등과 혼란을 지우고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원인이란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자 현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인을 바꿔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풍요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에 살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생각에 반응하고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든다. 잠재의식 안에 있는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잡는다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 자신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이 책의 각 장은 마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기법을 익히고 나면 삶에서 가난 대신 풍요를, 미신과 무지 대신 지혜를, 내면의 불화 대신 평화를, 실패 대신 성공을, 슬픔 대신 기쁨을, 어둠 대신 빛을, 불화 대신 조화를, 두려움 대신 믿음과 확신을 경험할 것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 시인, 가수, 작가, 그리고 발명가 대부분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역사적 위인들은 잠재의식 덕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유명한 테너 엔리코 카루소는 한때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다. 무대에 오르는 게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목이 조여왔다. 성대는 마비된 것처럼 아무런 구실을 못했다. 의상을 입고 무대 뒤에 서 있을 때면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다. 몇 분 후에는 무대에 올라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도 말이다. 카루소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벌벌 떨면서 말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사람들은 날 보고 비웃을 거고 난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할 거야. 다시 분장실로 돌아간 그는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내 안에 작은 나가 큰 나의 목을 조르고 있군. 그리고 무대를 향해 몸을 돌리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운 뒤 작은 나에게 호령했다. 여기서 썩 나가, 큰 나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잖아. 여기서 카루소가 말한 큰 나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과 지혜를 뜻한다. 그는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카루소가 입 밖으로 나가라고 큰 나가 노래한다잖아 라고 외치자 잠재의식은 내면에서 활력을 내뿜으며 메시지에 응답했다.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그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위엄있고 위풍당당하게 노래를 불렀으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태까지 배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카루소는 마음의 두 가지 차원,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성과 비이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잠재의식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반응하고 작용한다. 현재의식이 두려움, 우려, 걱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러한 감정이 잠재의식에 발산되어 잠재의식을 공포와 불길한 예감, 절망으로 도배한다. 만약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카루소가 쓴 방법을 실천해보자. 마음 깊은 곳에 비이성적인 감정을 향해 단호하고 위압적으로 이렇게 말하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내가 주인이니 내 명령에 따라 움직여. 애초에 내가 낄 자리도 아닌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잠재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알고 잠재의식의 힘에 매료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비이성에 권위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함으로써 마음은 더 조화롭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에 잠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명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런 종류의 암시를 주지 마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은 못하겠어. 이런 걸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어. 이런 업무는 맡을 수 없어. 난 흙수저니까. 인맥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새겨져 그 생각에 따라 반응한다. 결핍과 한계, 그리고 좌절을 인생에 불어넣고 있기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다. 현재의식에 장애물이나 방해, 사고를 지체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곧 잠재의식에 있는 지혜와 지성을 거부하는 셈이다. 잠재의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신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병으로 이어지거나 신경질적인 성격이 되어간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좌절을 극복하려면 다음 문장을 하루에 몇 차례씩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담대하게 말해보자. 무한한 지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나를 이끌고 안내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는 지금 응답을 줍니다. 마음속에서 느끼고 내면이 원하는 것은 외부 세계로 표현됩니다. 나의 마음은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균형이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방도가 없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네. 라는 식의 말을 하면 잠재의식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원하는 걸 올바른 방법으로 요구해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에 협력하게 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나를 위해 기능하며 바로 이 순간에도 심박수와 호흡을 조절한다. 손가락을 베면 잠재의식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시작한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지향하며 언제나 나를 돌보고 보호한다. 잠재의식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의식에 떠오른 사고와 이미지의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문제의 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잠재의식이 응답을 주긴 하지만 현재의식이 내린 결정과 판단을 따라가려고 한다. 답은 잠재의식에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너무 혼란스럽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야. 그나저나 왜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한다면 기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병사처럼 기운만 쓸 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추어 보자. 긴장을 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침착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해보자.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으며 지금 나에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아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재의식은 나에게 완벽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잠재의식의 힘을 위대하고 눈부시게 발현합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힘을 누립니다. 잠재의식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밤낮으로 24시간 일하고 있다.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듯 잠재의식은 신체를 형성하지만 소리 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작용을 듣거나 인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현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이 아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사랑스럽고 진실되며 조화로운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등 현재의식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라. 이제 마음과 영혼에 담긴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외부 세계로 표현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알았으니 현재의식을 돌보는 일만 남았다. 파이프에 물을 흘려보내면 물은 파이프의 형태를 띈다. 물이 생명의 원리라면 파이프는 사고의 특성이다. 사고의 특성은 삶의 원리를 결정지으며 내 안에 흐른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화합과 건강, 평화, 기쁨,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잠재의식을 살아있는 지성이자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치유력이 활기를 불어넣고 영감을 주고 번영으로 이끈다고 굳게 믿으면 잠재의식은 이에 반응해 믿음을 현실로 만든다.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만약 당신이 LA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사는 어머니가 매우 아프다고 가정해보자. 일을 그만두고 당장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가 회복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믿음의 힘은 도움이 될 리 없다며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비록 어머니 곁에 있지 않더라도 기도는 어머니께 닿을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창조적인 마음만이 존재하고 창조적인 마음의 법칙은 나를 위해 작용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서 건강과 조화가 실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건전하고 조화로운 생각을 유도하면 자동으로 반응이 나온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내 잠재의식이 어머니의 잠재의식을 작동시킨다. 건강, 활력, 온전함에 관해 생각하면 하나의 우주의 주관적인 마음이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고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생명의 법칙에 따라 어머니의 신체를 통해 치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마음의 원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의 마음이 어머니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현장 치료에 반대되는 개념이자 환자가 그 자리에 없어도 치료하는 부재 치료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적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의식적으로 움직이면서 치유가 일어나므로 생각을 내쫓거나 무리하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건강, 안녕, 휴식과 같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어머니도 긍정적인 일을 다시 체험하고 치유될 것이다. 다음은 부재치료라고 오해하기 쉬운 사례다. LA에 사는 한 여성은 뉴욕에 있는 어머니가 관상동맥 혈전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 없었기에 이렇게 확언했다. 치유의 힘이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는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삶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화면 속 이미지를 바꾸려면 주체를 바꿔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온전함, 조화, 완벽하게 건강한 이미지를 제 마음속에 투영합니다. 어머니의 몸과 모든 장기를 창조한 무한한 치유의 힘이 이제 어머니의 몸의 원자에 가득하고 평화의 강이 세포를 통해 흐릅니다. 의사들은 신성한 인도와 지시를 받고 있으며 어머니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하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이 병에 절대적인 힘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그 누구도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과 생명의 무한한 원리를 따릅니다. 조화와 건강, 평화가 어머니의 몸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압니다. 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언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머니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 심장 전문의는 깜짝 놀랐고 딸의 신실한 믿음에 박수를 보냈다. 딸은 어머니가 회복되리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딸의 굳건한 믿음이 우주의 잠재의식으로부터 창조적 에너지를 끌어냈다. 그러자 믿음이 어머니의 신체에 온전한 건강과 조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진정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었던 내용이 어머니의 경험에 드러난 것이다. 심리학자인 내 친구는 조직검사 결과 주요 기관에 암세포가 있다는 걸 알았다. 암 전문의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치료를 권했다. 의사에게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기 전에 그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기로 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확언했다. 모든 세포, 신경, 조직, 기관이 온전하고 깨끗하며 완벽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나의 몸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 검사를 해보아도 암세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동시에 호기심도 잃었다. 나는 친구에게 왜 하필 잠들기 전에 확언한 거냐고 물어보았다. 일단 한 방향으로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유익한 일거리를 줘야 해.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다. 친구는 조화와 온전한 건강에 관해 생각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병명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병명을 입에 올리거나 절대 병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했다. 자기 전에는 더더욱 그렇다. 병에 신경을 쓰거나 병을 두려워할 때 그 생각이 인생을 갉아먹는다. 내 친구 심리학자처럼 마음의 외과 의사가 되어라. 나무에서 죽은 가지를 쳐내듯이 질병을 쳐내면 병이 치유된다. 반면 통증과 증상을 끊임없이 입 밖으로 꺼낸다면 통증과 증상에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치유력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잠재의식의 활발한 활동을 막게 된다. 게다가 심상을 떠올리면 심상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을 위대한 생명의 진리로 채우고 사랑의 빛이 펼쳐진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응답받는 다양한 기도법. 나는 영혼을 지휘하는 선장이자 운명의 주인이다. 내게 선택할 힘이 있음을 잊지 말자. 삶을 선택하자. 건강을 선택하자. 행복을 선택하자. 다리를 건설하거나 우주선을 설계할 때 엔지니어는 잘 알려지고 익숙한 설계 기법과 숙련된 기술을 사용하며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그래서 필요한 기법과 기술, 순서를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지휘하는 데 필요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순서가 있다. 먼저 이런 순서와 기법을 익혀야 한다. 금문교를 건설할 때 엔지니어들은 먼저 수학적 원리와 응력, 변형을 이해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이상적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살펴본 원리를 적용한 믿을 수 있다고 검증된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치자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수많은 차량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적절한 기법과 순서를 따라야 한다. 기도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응답한다. 세상은 질서와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장에서는 영적인 삶을 펼쳐나가고 그 삶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기법을 소개한다. 기도가 풍선처럼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 안 된다. 기도는 어딘가에 닿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 기도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과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는 종교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기도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예배 중에 바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려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돕는데 효과적인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효과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법을 살펴보겠다. 기도란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진정한 소망을 반영하기에 기도가 곧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원할 때 기도가 나오므로 기도는 삶에서 원하는 걸 드러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기도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기도란 평화, 조건, 건강, 기쁨 등 인생의 축복에 대한 갈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잠재의식을 원하는 결과로 채우는 종료 기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은 잠재의식을 원하는 결과로 가득 채우는 데 있다. 잠재의식에 원하는 결과를 새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협조하게 하여 잠재의식에 내 요구를 맡기는 것이다. 이를 종료 기법이라고 부른다. 이 기법은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에서 가장 잘 통한다. 우선 마음속 깊은 곳에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걸 차분하게 생각해 본 후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이 완전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상상해 보자. 기침이 심하고 목이 아팠던 어린 소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기침이 멎습니다. 기침이 멎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정말 기침이 멎고 인후통이 사라졌다. 소녀처럼 종료 기법을 사용해 보자.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시각화 기법.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마음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상상 속에서 형태를 만든 것은 현실에서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다. 아이디어와 생각은 실제함으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언젠가 객관적인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인상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남는다. 마음에 남은 인상은 삶에서 사실과 경험으로 드러난다.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심상과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은 건물의 본을 뜨는 작업에 비할 수 있다. 아름답거나 미관을 해치는 건물일 수도 있고 초고층 빌딩이나 1층짜리 판잣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건물을 지을지 시각화해야 한다. 건축가의 심상은 도면 위에 투영되고 현장 담당과 인부는 필요한 자재를 모아 빌딩을 짓기 시작한다. 건축가가 그린 정신적 패턴에 건물이 완벽하게 부합해야만 작업은 끝이 난다. 나는 청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언제나 시각화 기법을 사용한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잠재의식의 생각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강당 전체를 마음속에 그려본다. 강당은 내면의 무한한 치유력에 눈을 뜨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빛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습이 보인다. 상상 속에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쌓은 후에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조용히 상상해 본다. 10분 정도 계속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청중의 몸과 마음이 사랑과 온전함, 아름다움과 완벽함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느껴본다. 나의 의식은 수많은 사람이 건강과 행복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지점까지 고조된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내려놓고 연단에 올라간다.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는데 강연이 끝날 때면 나에게 찾아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